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베베입니다. 곧 추석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컨텐츠를 했었는데 올해도 같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읽으면 좋을 책들 추천책이나 제 위시리스트를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종이책 버전하고 밀리의 서재 버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저의 위시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어떤 책이 있지 하면서 골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종이책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제가 추석 연휴 때 읽을 만한 종이책 5권을 골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두께가 두꺼운 책들을 보려고 합니다. 5일인데 이 중에 하나는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져온 책인데요. 첫 번째는 천스홍의 귀신들의 땅이라는 책입니다. 타이완 소설은 처음 보는데 이제 제가 민음사 유튜브 통해서 영업을 당했던 책이에요. 일단 제목부터 너무 제 취향이기도 하고 타이완 소설에 처음 보는 작가여서 그런지 호기심에 예전에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2020년 타이완 양대 문학상인 금장상과 금전상을 휩쓸었으며 타이완 문단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 천스홍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라고 해요. 한 일가족을 중심으로 타이완의 아픈 현대사를 담아냈다라고 하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보면 북카드 있잖아요. 타이완의 음력 7월은 기월 즉 귀신들의 달이다. 그 중에서도 귀문이 활짝 열리는 7월 15일. 중원절은 음기가 세고 귀신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날. 중원절이 되면 타이완의 각 가정에서는 제사상을 차려 떠도는 혼령을 위로하고 지전을 태우며 귀신들을 달랜다. 이 무더운 중원절의 한낮, 고요한 외딴 시골 마을 용증의 기차역에 한 남자가 내린다. 독일에서 동성 애인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형을 산 뒤에 귀국한 천씨 집안의 7째이자 막내 아들 텐홍이다. 조용한 성격의 아버지, 입심이 드센 어머니, 오직 아들을 얻기 위해 태어난 5명의 딸과 드디어 그 아래로 태어난 형과 텐홍. 이들이 천씨 집안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 귀신이 있다. 이 천씨 집안의 일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은 타이완의 슬픈 역사적 배경을 직간접적으로 이 소설 내에서 드러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작가 천스홍은 주인공 텐홍과 흡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요. 농가의 9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게이로 살아가면서 타이완 정부가 동성애를 비롯한 갖가지 구실로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체포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탄압이 심했는데 오늘날의 타이완 문학계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지문학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많은 성소수자 작가들이 활약을 하면서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작가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한 요 정도 읽었거든요. 딱 이게 태농이 독일에서 동성 애인을 죽이고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 후에 고향으로 귀국해서 동성 애인과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과거사를 막 회상하는 딱 그 정도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악관에서는 천씨 집안의 딸이 약간 좀 정신병이 걸려 있고 뭐 그런 것도 좀 딱 그런 파트고요. 근데 천송 작가님이 신간을 또 내셨더라고요. 67번째 천산갑인데 이거 읽고 그것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그것도 민음사에서 지금 북독한다고 엄청 이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 읽고 후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책은 캐럴 드웩의 마인드셋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원래 책을 갖고 있는데 제가 놓고 와가지고 다른 데다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책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이제 합정에 있는 오키로북스라는 서점이 있어요. 여기 방문했을 때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된 책인데 이게 제가 처음에 오키로북스에 이제 방문하겠다고 DM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방문할 예정인데 제가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너무 이 책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읽곤 하는데 너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볼까? 하고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제목에 명확하고 너무 봐도 마인드셋이잖아요. 그냥 분량 늘리려고 어거지로 좀 만든 책들, 양산형인 책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이게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과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우리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에서 끝나지 않고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 정도 읽었는데 아직 방법 부분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현상 특징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좋은 것 같아서 일단 꾸준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이 책은 꼭 다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세 번째 책은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폭력적인 삶입니다. 세계문학 전집 253번째 책이고요. 폭력적인 삶을 견디며 민중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불사르는 주인공 톰 마소의 인생을 통해 민중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로마 변두리 빈민촌에 살면서 폭력과 절도를 저지르는 빈민과 동성애자에게 동질감을 느낀 파솔리니는 이 작품으로 전후 이탈리아 사회의 위선을 낱낱이 벗겨냈다. 그 어떤 도덕적 잣대도 들이대지 않은 채 그들의 모습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데 충실했으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점점 타락해가는 청춘을 통해 당시 이탈리아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로마 변두리 빈민촌 피콜라 상하이에 사는 톰마소의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돈을 벌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주유소를 습격하고 동성애자에게 몸을 팔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주인공 톰마소는 청순한 이레네를 만나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한다. 상류층과 어울리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레네와 결혼해 안정적으로 살기 원하지만 그 소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라고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 책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제가 원래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닌데 뭐 그래 친구가 추천해주는데 읽어볼 수 있지 하면서 이번에 위시리스트에 넣은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은 아모스 오즈의 블랙박스입니다. 세계문학 전집 423번째 책이고요. 이스라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현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쓴 1세대 작가 아모스 오즈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혼한 지 7년이 지난 1976년 일라나는 전남편 알렉스에게 편지를 쓴다. 그들의 아들 보아가 폭행 사건을 일으켜 보석금이 필요해서이다. 광신도 연구로 세계적 권위를 거머쥔 정치 사회학자이자 대학 교수인 알렉스는 곧바로 돈을 지급하지만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싸늘한 태도로 일관한다. 일라나는 목적을 이루고도 계속해서 알렉스에게 끔찍하고 무서운 서로의 인연을 상기시키며 애증 섞인 편지를 보낸다. 일라나의 현재 남편인 미셸은 우파 단체에 소속된 시온주의자로 알렉스에게 단체 기부금 10만 달러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오가는 편지 속에 묻어두었던 내밀한 감정과 과거 빛나던 추억의 편란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난다. 현실과 이상, 사랑과 증오, 광신과 연민 등 사랑의 복잡한 혼란 속에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게 서간체 소설이라고 해요. 여기서 서간체 소설이란 등장인물의 편지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소설의 형식을 말하는데 실제 편지를 편집하거나 편지 형식을 빌린 경우의 소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 전보, 메모들로만 이루어진 서간체 소설이라고 해요. 이 형식을 쓰면 뭐 인물의 특징, 성격 등 그런 것들이 이 상황들이 되게 잘 드러난다고, 더 섬세하게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서간체 소설은 처음이라서 호기심에 선택했던 책이기도 하고, 제목이 왜 블랙박스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블랙박스일까? 그렇게 궁금해서 이번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입니다. 세계문학 전집 366번째 책이고요. 제인 오스틴은 뭐 워낙 유명한 작가고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으로 제인 오스틴의 책 6권을 모두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가정 환경 탓에 페니는 부모 형제들이 사는 포츠머스를 떠나 이모인 레이디 버트럼이 사는 맨스필드 파크로 오게 된다. 엄한 이모부와 매사 무신경한 이모, 페니를 구박하기 일수인 큰이모, 집안의 사고뭉치 큰오빠 톰과 외모에만 관심 있는 사촌언니 마리아와 줄리아는 페니에게 관심이 없다. 대지주 가문인 맨스필드 파크의 모든 것이 낯선 페니는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유일하게 그녀를 감싸주는 사촌오빠 에드먼드 덕분에 차츰 안정을 찾게 된다. 에드먼드와의 친밀한 정신적 교류와 타고난 성품으로
페니는 점점 조용하면서도 심지 굳은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웃이 된 사교계의 유명 인사 헨리와 메리 크로퍼드 남매와도 친분을 쌓게 된다. 에드먼드가 재치있고 도발적인 메리에게 호감을 느끼는 한편 헨리는 사려 깊은 페니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보내는데 정작 페니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항상 의지해오던 에드먼드를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있다. 페니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감정과 윤리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헨리와 메리 크로퍼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지만 사랑에 눈이 먼 에드먼드는 그 모든 책임이 신뢰할 수 없는 주변 사람과 환경 탓이라고 여긴다. 어느 날 맨스필드 파크에 일대 스캔들이 일어나는데 라고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여타 소설들에 비해 주인공의 성격이 되게 다면적이고 인물들의 내면 심리가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작품 전반에 걸쳐 작가의 문제의식을 깊게 드러나 오스틴의 소설 중에 가장 문제작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진짜 유명한 책이잖아요. 제가 근데 그 책을 안 읽어보고 영화로만 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인 오스틴 책들은 일단 다 모으고 영화 나온 거 다 보고 그래야겠다 라고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좀 두꺼워서 사실 도전할 용기가 크게 안 났는데 이번에 한 5일 정도면 이 책 한 권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픽했던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책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밀리의 서재를 들어가서 같이 한번 제 서재도 구경하고 제가 서재에 어떤 책을 담았는지 보여드리면서 한번 위시리스트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느 정도 담아놓고 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내 서재에 들어가면 책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고 있는 책과 마이 페이보릿도 있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위시리스트나 밀레 추천책 2탄도 보이긴 한다만 이번에는 제가 추석 특집 추천과 위시리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31권을 담아놨어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막 다 담다 보니까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중에서 한번 꼽아보도록 할까요? 이게 쭉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책은 읽고 있어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 하우스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 책은 제가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한 672페이지 중에 211페이지 정도 읽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꼭 다 읽고자 함입니다. 왜냐면 이게 백설공주에게 죽음이 드라마로 나왔잖아요. 변요한 주연에.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너 이거 예전에 이 책 읽지 않았냐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중학생 때 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 책을 찾아봐라, 읽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다가 밀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 책 밀리에 있어, 한번 볼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이 책을 딱 읽기 시작하시더니 엄마는 마지막에 결말 범인만 보면 돼 이러시더니 막 뒤로 가서 범인 누구야를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용 드라마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읽어보고 그 드라마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좀 빠르게 읽고자 일단 담아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각 잡으면은 금방 다 읽을 것 같고요. 책에서 이 작가 있잖아요. 넬레 노이 하우스. 이게 시리즈인 거 아시나요? 시리즈가 이렇게 총 11권으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좀 많이 읽긴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아마 또 이제 이 책을 또 천천히 읽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장바구니에서 또 보여드렸던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장바구니 보여드릴 때 등장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밀리 서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사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 그 책이 여기 있는 김민철 작가님의 무정형의 삶 이거랑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해서 이 책도 되게 유명하죠. 배우 한소희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좀 핫해진 책이잖아요. 이거랑 이정모 작가님의 찬란한 멸종 이 책도 10월 2일 날에 오픈한다고 해서 이제 예약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세대 이것도 지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또 한창 한때서 엄청 홍보가 되고 있던 책인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근데 약간 제 기준에는 도둑맞은 집중력?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결의 자기 개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류의 개발서를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일단 담아놨고요. 우케스의 이상한 집. 이거는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담아놓은 것 같아요. 집에 대한 기묘한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이 이제 건축 평면도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해가지고 되게 핫해진 책이래요. 근데 이게 좀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가 되는 그런 소설들이라서 이거 되게 금방 읽히고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의 오렌지와 빵칼. 이거 지금 요즘 좀 이렇게 좀 입소문 타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SF 미스터리 리얼리즘을 훌륭하게 버무린 서사의 항연이다라고 하는데 강하길 작가님과 정혜연 작가님 강력 추천이라고 해서 이러면 또 읽어야지 싶어서 담아놨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또 읽고 싶어가지고 알라딘에다 담아놨었는데 밀리 서재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읽어야겠다 싶어서 담아놨습니다. 근데 이 청혜 작가님이 또 다른 책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게 위에 있던데 라스트 젤리샷. 이것도 근데 되게 재밌다고 합니다. 저 지금 추천받아가지고 이것도 읽어보려고 일단은 책장에 담아놨어요. 이거랑 뭐 앤디 위워작의 마션이나 뭐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뭐 워낙 유명하고 한창 또 엄청 핫했던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고 페리스의 게스트. 이 책도 이 작가님이 맞아 이 테라피스트 이걸로 조금 유명하신 작가님이신데 추리소설이고 재밌을 것 같아서 담아놨었고요. 이 비하인드 도어 책을 제가 읽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뭐 재밌었고 잘 읽혀가지고 이게 시리즈로 좀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담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여신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시리즈 농나무의 파수꾼 이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뭔가 갑자기 끝내는 느낌? 그래서 이게 맞아? 그래서 농나무의 파수꾼 2가 나오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농나무의 여신이 올해 8월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이게 아마 두 번째 2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담아놨었습니다. 근데 농나무의 파수꾼이 생각보다 좀 감성적이게 읽혔던 것 같은데 그 농나무의 여신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있고 전편은 500페이지가 넘었는데 이 책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어쨌든 제가 농나무의 파수꾼을 좀 감성 있게 읽었던 사람으로서 농나무 여신도 기대를 해서 나오자마자 좀 담아놨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차인표의 언젠가 우리 같은 별을 이 책도 좀 요즘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영국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로 선정됐대요. 이게 위안부 문제구나. 고국을 떠나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순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담은 이야기래요. 그래서 위안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읽어볼 책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렉스 안도릴의 아이가 없는 집 이 책도 지금 한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서 이 책도 좀 기대가 되고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어떡하지? 솔직히 제 목표는 하루에 한 권씩 읽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벽돌책을 하루에 읽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그 그렉 이건의 내가 행복한 이유와 쿼런틴 이 책도 있습니다. 이 두 책이 진짜 SF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될 책이다. 내가 행복한 이유를 제가 읽다가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담아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밀리 서재는 허블 출판사가 SF를 보통 주로 내는 출판사인데 생각보다 책이 되게 많은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보통 다 SF입니다. 재밌는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허블 뽕 뽑으세요. 진짜 뽕 뽑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밀리의 서재 결제해놓고 한 달에 그렇게 책 많이 안 읽거든요. 물론 한 권, 두 권만 읽어도 뭐 본전 뽑는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책 많은 거 보니까 뭐 이게 도서가 공개가 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뭐 계약 기간 끝나면은 그 뒤로도 책 못 본다 그래가지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뽕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리 쿠비카의 밤은 눈을 감지 않는다. 이거 요즘 약간 입소문 타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담아놨거든요. 스릴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잡고 스릴러를 읽으면은 좀 읽을만 할 것 같아요. 그 벽돌책이나 고전을 하루 만에 한 권씩 읽는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스릴러나 소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것들, 추리소설, 스릴러, 뭐 역사소설 이런 거는 소설 자체가 주는 어느 정도의 후루룩 넘길 수 있는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하루에 한 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목표로 아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추석 동안에 몇 권의 책을 읽으실 건가요? 저는 연휴 5일 동안 원래 5권을 읽을 생각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벽돌책을 포함시키면 그렇게까지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 이만한 이 맨스필드 파크 요만한 두꺼운 책을 하루 만에 다 읽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거의 뭐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면 3권의 책을 읽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권의 책을 읽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약간 공유가 되지 않을까? 서로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추석에 읽을 만한 책들 위시리스트 같이 이제 떠들어보는 어느 정도 그냥 수다를 떠는 영상이라고 결국에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한 몇 권의 책을 읽을 건지 한번 다짐 적어주시면 우리 함께 도전해보는 방식으로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이어도 좋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번 추석 때 한 권 정도는 읽어보자니까요. 좀 가볍게 한 권이라도 좀 읽어보자 이런 느낌이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추석 이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